다음 주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조심하셔야 북한이 됩니다. 오늘 이제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미사일 도발 가능성 누구인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 누구인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 예, 제가 아난티를 안 봤더라고요. 지금 차트를 보다가 방송이 끝나고 차트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아난티를 안 봤는데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지금 아일랜드 상태네요. 아일랜드 상태네. 중요한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긴 한데요. 글쎄요. 잠깐 이게 아니지. 프로그램 매매. 이거 뭐 계속 샀겠죠? 안 샀네. 아난티? 외국인이 좀 팔았네요. 마지막에는 좀 팔았는데 지금 현재 매물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에요. 지금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1선을 막 들어올 거라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근데 그 추세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초에 21선 맞고 좀 떨어지겠죠. 이렇게 여기서 좀 행보를 해줘야 된다. 한 채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채널 올라가서 여기서 놀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한동안 놀아주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바닥권이긴 해요. 지금 대북주가 그 조명을 받고 올라가기 시작한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근데 거래량 자체는 이 OBV를 보시면 알겠지만 OBV를 보고 속단하시면 안 되지만 OBV가 그 샀을 때 팔았을 때 거래량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봉일 때 거래량이랑 음봉일 때 거래량 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사고 산 사람들이 팔고 나가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지표긴 해요.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대충 가늠해보기 좋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팔고 나간 게 좀 보이죠. 이때 블럭딜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한 거래량에 비해서 하락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이탈하지 않았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정도로만. 그러니까 약간 여기 물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물린 개미들이 많아요. 여기 물린 개미들이 있었는데 갭 하락을 맞으면서 물린 애들이 그대로 물려버렸죠. 손절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 몇 번 건드려요. 여기서 몇 번 이렇게 올라갑니다. 절대 못 뚫쳐요. 그러니까 절대 못 뚫어요. 절대 못 뚫습니다. 여기 지금 이만큼 물린 개미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대. 여기서 이 정도면 살려주세요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는데 뭔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야 타보자 하면서 타고 내려갔어요. 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가 점점 약해져요. 살려주세요 이 정도밖에 안 들려요. 근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잠깐 사람이다 하면서 다 뛰어내려요. 거래량 터지잖아요.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려있던 애들이 이 근방에서 물려있던 애들이 탈출할 애들은 거의 다 탈출했다. 예, 근방에 있던 애들. 존버하시는 분들만 남은 거죠.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이제 그나마 이 살려주세요 할 때 받은 얘들도 지금 물렸어요. 얘들도 물려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렸어요. 물려서 여기를 때리면 똑같은 꼴이 나겠죠, 여러분. 똑같은 꼴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 대북주가 홍콩 갈 거다, 미국까지 갈 거다라는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미친 듯이 상승하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인디에프 이런 거거든요. 인디에프는 대북주인데도 지금 흐름이 달라요. 이거랑 좋은 사람들. 전 좋은 사람들 매매를 좀 했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이 좋은 사람들보다는 인디에프가 더 나은데요. 약간 인디에프가 대장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이 정도면 진짜 강한 흐름입니다. 지금. 예, 지금 대북주들이 대부분 여기 있어요. 대부분 여기 있는데 얘만 여기 있습니다. 서로 놀고 있는 물이 달라요. 여기 강남이고 여기 강북입니다. 약간. 이러면 지역 비하인가? 비하까지는 아니고 전 어차피 서울 안 사니까. 예.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물탈 타이밍도 아닌 것 같고요. 익절할 타이밍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시작화면을 그냥 제 나름대로는 그냥 웃으면서 만들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미사일 발사 위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는데 막상 쏘니까 진짜 열받네요. 예, 진짜 열받네요. 제가 만약에 미륵불 같은 능력이 있으면 진짜 아닙니다. 일단은 한 주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일요일 저녁이고요. 11시고요. 곧 자야 됩니다. 또 갑자기 내일 아침 일찍 또 회의가 생겼네요. 그래서 일찍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번 주말은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도 오네요. 전 나름 지금 바쁜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약간 유튜브 채널을 좀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채널을 여러 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주제별로 좀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윤곽이 드러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식 운영 중인 채널은 별로 변함이 없을 겁니다. 8월 3주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가 초유의 관심사인데요. 일단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뭐 마지막 발사일 것 같습니다. 이건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짜 바람잘날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됐죠. 예. 러시아가 카디즈를 침범을 또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보도 안 했어요. 일본이 보도해서 알았습니다. 예, 좀 그러네요. 북한은 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대중국 관세 3천억에 대해서 10%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트럼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공으로 나가고 있고 일본과 한국도 약간 지금 이제 소강 상태입니다. 한국이 백색 국가 제외 등 지소미아 파기 등 좀 강공으로 나가려는 액션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8월 15일이 있죠.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가 약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약세를 보일 것 같은데 8.15 때 한번 반응하겠죠. 8.15 전후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는 요동을 칠 겁니다. 마지막 피날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미증시랑 한국 증시인데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밑꼬리를 길게 달았죠. 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봉을 그리고 끝났습니다. 뭐 하락폭이 컸는데 양봉으로 끝났죠. 즉, 주 마지막 쯤 밀어 올렸다는 겁니다. 다우존스는 진짜 저렇게 긴 꼬리를 다는 거는 거의 뭐 2년 만이네요. 2년 만. 저 꼬리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은 지금 이제 막판으로 가고 있어요. 예, 진짜 막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재선을 해야 돼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해야 될 이유는. 예, 깜빡 안 가려면 재선해야 돼요. 아무튼 뭐 다우존스랑 나스닥은 횡보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추세상 그래요. 예, 추세상.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로우 레코드를 기록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합니다. 이걸 해내네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게 지금 이렇게 로우 레코드를 기록한 이상 2000포인트를 한동안은 뚫기 어려울 것 같아요. 뚫을 만한 호재가 없잖아요. 여기서 횡보를 한다는 건데 왜냐하면 좀 강하게 올려줬어야 돼요. 이번 주에 진짜 심지어는 2000포인트를 뚫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웬걸 못 뚫어줬습니다. 갭상승을 해놓고 별로 힘이 없었죠. 하지만 그 갭상승의 힘으로 하락은 막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라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워요. 최소한 한 주는 횡보하겠죠. 그 다음 주에 다른 악재가 나타나면 또 하락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판이죠. 이게 바이오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가 무너져서 그래요. 바이오가 무너졌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2차 업체들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바이오와 2차 업체들이 모여 있는 게 코스닥입니다. 저는 5G가 조금 위험해 보여요. 이제 이게 다음 주에 있을 경제 캘린더입니다. 일본은 월요일 날 쉬네요. 쉬고 안 중요한 수치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진짜. 영국의 실업수당 청구 변동이 늘어나죠. 실업자가 많다는 겁니다. 유로의 GW 경제 전망 지수가 안 좋아집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독일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에 오리엔티드된 나라인데 미중 무역 분쟁에 직격탄을 맞고 있죠. 중국의 산업 생산은 줄어듭니다. 또 독일의 GDP도 줄어들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영국은 떨어지네요. 한국은 광복절이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 일본이랑 마찰이 있는데 광복절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큰 폭으로 떨어져요. 건축 승인 건수가 약간 늘어납니다. 지금 부동산은 계속 건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 추이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약간 반등을 해주면서 끝났는데요. 공매도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공매도 잔금, 공매도 거래대금, 죄송합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승하려는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매도가 늘어날 때 보시면 결국엔 상승하는 힘이 강한 겁니다. 공매도가 늘어날 때 보시면 상승하는 힘이 강해져요. 이렇게 상승하는 힘. 그러니까 급락을 하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공매도가 올라갑니다. 당연하죠. 예. 저가라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가 있었으니까 야 아직 하락 추세인데 정신 좀 차리자 하고 그 찍어 누르는 게 공매도예요. 지금 한국이 만약에 여기서 더 폭락을 하면 그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방에서 지지하는 압력이 더 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폭락을 해서 쭉쭉쭉 떨어질 거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거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전저점을 크게 이탈하는지를 보고 그때 비중을 줄이자. 여러분 비중을 줄이고 손절하는 걸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코스피 야간 선물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달러랑 유가인데요. 달러는 지금 현재는 계속 상승 추세긴 한데요. 지금 투기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투기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관성이 생겨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좀 손을 써야 할 텐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손을 안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환율이 약세가 되면 나라의 수출 지수가 좋아집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대로 투기성 자금이 몰려서 뭐 환율 조작국에 변명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지금 투기성 자금이 몰린 거다. 니네 달러가 이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버려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약간 찝찝하죠.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유가 선물은 계속 플럭추에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 BDI 지수를 보면 지금 약간 좀 그 해상 운송 보험료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거기 호르무즈 해협에 전운이 감돌고 있죠. 전운이라기보단 약간 좀 트러블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만한 낌새는 안 보여요.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돼서 윈윈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선이 11월이니까 6개월을 빼면 5월. 내년 5월까지는 봉합이 될 거예요. 그럼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난감하죠, 그러니까. BDI 지수입니다. BDI 지수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현재. 그러니까 그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다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BDI 지수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그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10년물과 3개월물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인기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10년물이라고 하면 3개월물보다는 굉장히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가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달러를 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금도 사고 있고. 약간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 위기, 경제 침체가 아직 안 왔지만 스마트 머니처럼 경제 침체를 대비해서 안전자산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제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빠르게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10년물과 2개월물은 반등해주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스프레드는 뭐 그나마 좀 안정적입니다. 이거는 일주 동안 이제 세력들이 산 건데요. 이건 제가 내용을 못 봤습니다. 일단 붙여놓고 봤는데 인버스를 굉장히 많이 샀죠. 인버스를 많이 샀습니다. EID, 신일산업, 세종텔레콤. 잠깐만요. 이게 거래 대금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으로 보고 있으니까 신라젠을 엄청 많이 사긴 했네요. 근데 123%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상한 수치가 아니고 진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SF의 반도체를 많이 샀네요. 라이플렉스, 에스맥. 보시면 뚜렷한 테마가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광통신을 많이 샀네. 포장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정치 테마주죠. 한창도 정치 테마주. 제네는 바이오. 아난티는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참 진짜 대창도 뭐 정치 테마주. 퓨린 로봇.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테마가 없습니다. 개별 장세예요. 이게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나름 세력들이 샀다는 종목을 보시면 다 떨어졌어요. 예,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걸 샀습니다. 상승하면서 상관없어요. 그나마 EID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입니다. 예, 외신입니다. 외신을 보시면 이제 별 얘기가 없어요. 예, 다음 주 전망, 다음 주 경제 지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에너지, 그 다음에 정밀공학, 그 다음에 예, 그 브렉시트,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좀 위기감, 그 다음에 그 자살하신 분, 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첫 번째 외신은 유로존 GDP입니다. GDP 발표가 있는데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더군다나 기사 내용 중에 익스포트 릴리언트라고 하면 이제 수출에 좀 기울어진 그 독일의 경제가 그 좀 침체될 거다. 많이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다음에 위안이 움직이고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to the safety of dollars, gold, 그다음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NN. 예. N은 정말 안전자산입니다. 예. 일본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보여서 넣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입니다, 여러분. 안전자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험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이요, 안전자산입니다. 우리나라가 약간 좀 편향된 보도를 맨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도 비트코인 한다고 하면, 아휴, 진짜 너 왜 그렇게 도박을 하냐. 진짜 너 진짜 안 될 놈이다. 약간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눈과 귀를 열고 글로벌을 보세요. US 이코노믹 데이터. 미국 경제 데이터가 보시면 이제 다 때려치우고 마켓이 약간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를 더 해줄 거다. 연준이.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죠. UK 데이터, 예, 영국 데이터. 영국 데이터는 별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완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주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리테일 어닝. 이제 소매에 대한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영업이익 발표, 예.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월마트, 메이시스, 그 다음에 뭐 JC 페니,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나머지 실적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발표했습니다. 이제 10% 남았죠. 내신입니다. 이낙연 총리 유임 배경은 이낙연 총리를 유임했어요. 그러니까 총선에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낙연 총리가 내외적으로 약간 중심을 잡으면서 잘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총리에서 배제해버리면 이낙연 총리가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올 거니까 위임했다라는 겁니다. 총선보다는 일단 지금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여기서 할 건 아니니까 이 얘기를 붙여놓은 이유는 이낙연 테마주가 꺾일 수 있다. 네,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남선 알미늄이죠. 남한엔 무력 지위, 미국엔 친서 외교, 북한 통미 봉남 노골화. 미국에는 아름다운 편지를 보냈죠. 예. 한국에는 조선반도를 불바다를 이루고 있죠. 예. 깝깝하네요. 이게 진짜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예. 뭐 그래서 그래도 다음 주에 대북주는 반응을 줄 거다. 하지만 지속적인 랠리를 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큰 상승을 주면요. 뭐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이런 거 말고는 큰 상승을 주면 좀 비중을 줄이시라. 예.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썩은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물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물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돌을 다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호재는 아니죠. 예. 만약에 뭐 남북 관계가 정말 진전되고 자 우리 핵 동결했다우 이러고 막 그다음에 뭐 철도 좀 깔아달라고 뭐 이렇게 가면 그때 되면 진짜 뭐 홍콩 가는 거죠. 예. 근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견디지만 한계 다가와 일본 기업들도 불만. 예. 지금 반도체의 큰 고객이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인데 결국에는 일본도 그 기업에 수출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10월이랑 말까지 좀 봐야 됩니다. 예. 결국에는 3분기의 실적, 4분기 실적, 그리고 삼전, 하이닉스의 실적을 봐야겠죠. 삼성 벨기에에서 반도체 소재 확보했다는 니케이 보도에 해당 교수는 말한 적이 없다. 진짜 개판이네요. 예. 언론이 진짜 개판이네요. 진짜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 언론이 확인도 안 하고 진짜 이런 뉴스 보고 또 막 사람들이 움직여서 주식을 샀다가는 골 때리겠죠. 그러니까 이 뉴스 보는 힘을 좀 길러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강남 재건축 나선 곳도 적용할까?
이게 가장 좀 관심이 커요. 부동산계에서는. 강남 재건, 이게 분양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모르는 게, 분양이라고 하면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당연히 재건축도 분양 대상자죠. 재건축이 무엇입니까? 새로 지어서, 원래 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건축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분양을 합니다. 선분양. 선분양을 한 다음에 남는 세대수, 재건축 이후에 추가로 창출된, 그러니까 이게, 더 위로 증축을 하고, 또 옆으로 늘리고, 큰 평수는 쪼개고 해서 분양 세대가 더 나와요. 그래서 걔네를 분양을 내는 겁니다, 새로. 거기서 발생한 수익 때문에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1대1로 재건축을 하면, 수익 보는 게 없죠. 예. 본인이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미사일 발사 사과, 한미훈련 끝나면 협상 재개. 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에 사과를 했대요. 미국으로 쏜 것도 아닌데 미국에 사과를 했대요.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국방부랑 외교부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건 신라젠 대주주 임원 상장 후 2,515억어치 주식을 팔아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인가 어젠가 떴습니다. 이건 한번 보시죠. 예. 이거는 좀 제가 신라젠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신라젠 대주주 임원 상장 후 2,515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 사진도, 예, 하한가 사진을 딱 붙여놓고. 저 여성분은 누구죠? 예. 내용을 보시면 신라젠 문상 대표 및 뭐 블라블라 매각한 이 회사의 주식은 블라블라 뭐 2,515억 원치에 달하는 것으로 짓게 된다. 뭐 신라젠 주가가 고공행진하던 뭐 블라블라 이 특별 관계자까지 매도했고 1월 초 공시 때는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다. 1,400이 통과하면 뭐 블라블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사가 이 시점에 왜 떴을까요? 이거는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새로운 뉴스가 아니고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뉴스인데 굳이 이 타이밍에 왜 이 기사를 정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목적이 뚜렷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까먹고 있을 법한 걸 지금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뉴스를 봐야 되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게 뭐죠? 뉴스를 볼 때 팩트만 봐라. 팩트만 보고 이 기자가 이 기레기들이 좀 사족을 단 게 있어요. 자기 생각을 조금씩 넣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기자들이 약간 좀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일보 뭐뭐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기사가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예전에 신문에 실리려면 몇 번의 탈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의도가 있는 내용들은 편집장까지 전부 다 막 탈고를 끝까지 해서 아침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잉크가 찍히는 건데 요즘에는 이게 인터넷 신문이다 보니까 그냥 막 입으로 똥을 싸질러요, 전부 다. 그래도 별 지장이 없는 겁니다. 특히나 메이저 신문사가 아닌 곳에서는 그냥 진짜 입으로 똥을 싸는 기염을, 손으로 똥을 치는 기염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팩트로 보이는 건 제가 파란색으로 했어요. 추측으로 보이는 건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2,515억 원어치를 팔았다. 팩트죠. 그 다음에 신라젠 주가가 고공행진한다. 고공행진이란 건 이거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블라블라. 특별강자 4명이 지분을 대량 매도한 건 맞는데요. 대량 매도는 또 몰라요. 그러니까 대량이란 말은 정성적인 말입니다. 이 사실이 1월 초 공시, 예, 팩트. 신라젠 주가는 꺾이기 시작. 팩트. 1,400 임상 3상이 통과하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추측이죠. 추측입니다. 예. 3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을 팔아치운 게 3상 결과가 나오기 전인 건데 이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상 통과가 어렵다는 내부 정보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이유. 이거 완전 진짜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이건 진짜 이런 사람들 진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넣고 있어요, 기사에.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윤리관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건. 이에 문 대표는 지난 6일에서 7일 신라젠 주식 22만 9천 주를 36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팩트예요. 팩트인데 제가 이 빨간색을 안 쳤네요. 하기도 했습니다. 저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매입했습니다도 아니고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튼 여러분들 기사를 볼 때 좀 잘 보세요. 일단 다음 주에 약세를 보일 것 같긴 한데 좀 의도가 보입니다. 예. 한일 무역 분쟁은 한일 경제 전쟁이라고 하시죠, 이제.
한일 경제전쟁은 그냥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월 15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정치권에서는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그냥 드라마를 쓰고 있더라고요. 진짜 답답하긴 한데 뭐랄까 8월 15일에 맞춰서 지소미아 파기를 보내야 된다라는 진짜 무슨 뭐 르네상스 시대에 지금 뭐 낭만 정치 하시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지소미아 파기하시는 건 좋은데 좀 너무 그냥 행정에 맞게 처리하시면 좋겠어요. 전부 다. 지소미아 파기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8월 15일에 보내야 된다는 무슨 상징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현재는 소강 상태예요. 지금 백색 국가 제외한 다음에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모르죠. 갑자기 불현듯 그냥 규제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일본 통인분한테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연락이 안 되네요.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예, 미국, 중국은 현재 지금 다시 좀 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처리한 건 양국이 지금 가장 컨센트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농산물 수출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합니다. 지적재산권 이런 거 개나 줘라 이거죠. 예. 개나 줘라야. 하웨이 보이콧 야 개나 주고 농산물 좀 빨리 수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재선이 눈앞에 왔죠 얘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안화 절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위안화 절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자체는 홍콩에 통화 안정체를 발행하면서까지 야 우리는 지금 위안화 절하하는 게 아닌데 오히려 지금 위안화가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너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히토류는 무기화가 되긴 할 건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한 번 있어요. WTO에서. 일본이랑 중국이 히토류로 분쟁이 난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리고 중국이 지금 환율 조작국이 지정됐죠. 제가 안 넣었네요, 여기. 환율 조작국이 지정됐는데, 그거는 법적으로는 좀 애매해요. 법적으로 애매합니다. 지금 그냥 구두로 선언한 거지, 딱히,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세 가지 조건을 위반하지는 않았어요. 관찰국 정도로 끝날 일입니다. 강세 예상 테마는 너무 애매한데요. 일단 개별 장세는 지속되고 있어요. 개별 장세, 개별주 잘 집으셔야 돼요. 국산화 테마주는 지속 갈 것 같습니다. 아직 환경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것도 조선업이 좀 약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업의 낙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이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갈 타이밍은 아닐 수도 있지만 조선업은 강세를 보일 때가 돼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조선업은 경기를 선선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배를 만드는데 뚝딱뚝딱 막 이게 게임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경기를 선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 예상 테마는 경기 연동주는 여전이고요. 지수 연동주 여전히 안 좋고요. 일본 불매 운동은 8.15 반짝하는 거 외에는 좀 애매합니다. 네, 애매합니다. 왜냐면 일본이 이제 뭐 이번에 DHC 말고는 똥볼 찬 애들이 없어요. 아직은 5G가 저는 위험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없을 겁니다. 5G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긴 해요. 5G 고점이라서 가지고 계신 분 없을걸요. 오이솔루션 뭐 KMW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없죠. 대형주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대형주가 약간 위험할 것 같습니다. 대형주. 한국전력은 대형주인데 안 위험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주말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들 피곤하시고 그러실 텐데 다음 한 주도 어떻게 될지 예측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늠은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주도 주주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다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어요. 그런 거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저도 방송하면서 몇 가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 좀 리세션 장에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경계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전저점을 깨면 그때는 다시 비상사태예요. 그러니까 반등하겠지, 반등할 거야, 저점이야 라고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고요. 딱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저점까지 가서 종가 기준으로 전저점을 크게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전저점까지 가더라도 전저점에서 지난번 지지선까지 버텨보고 그걸 지지하지 못하면 손절하겠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1조 이상 그 진행이 되면 매도하겠다. 뭐 중국 위안이 7위안을 훨씬 돌파하기 시작하면 매도하겠다. 이런 기준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기준을. 그럼 후회가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있으면 후회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후회가 나요. 진짜 팔고 나니까 올라가고 이러니까 아씨 결국 투매했다는 거죠. 네, 그런 일만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차차차 배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말씀드리니까 제 지식도 공유드리고 여러분들도 댓글로 저한테 지식을 주시고 그러면 서로 윈윈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채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